안녕하세요, 올바른입니다. 주가가 계속해서 내려감에 따라서 지금 이제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이제 ETF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까 싶은데요. 경기가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하향하거나 혹은 이제 OECD에서 내놓은 전망을 보면 결국에는 이제 이번 연도에 그 세컨 웨이브, 그 코로나 2차 감염까지 있을 경우에 마이너스 폭이 크고, 그러한 상흔이 내년이 가도 V자 반등이 아니라 더디게 회복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전망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롬 파월도 그런 전망을 나타내는 것 같고요. 뭐 이제 경기 버블에 대한 경계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주식은 대응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측을 하기보단 대응을 한다는 점에서 경기 방어에 대한 주식 혹은 ETF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의 필수 소비재 ETF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왜 필수 소비재를 설명을 드리냐면, 제가 자주 즐겨보는 유튜버 분이 계신데요. 그분께서 최근에 레이 달리오의 4월쯤에 있었던 전망을 해석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새로운 인사이트가 들어서 그분 거를 엮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소득이 낮아지는 충격이 왔을 때 산업별로 이것이 어느 정도의 임팩트가 오느냐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공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타격을 받고, 자동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호텔이나 소비도 큰 영향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하강 국면에서 좀 경직성을 띠는, 좀 더 보완이 되는 산업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주로 아무래도 필수 소비재라고 할 수 있는 의약품이라든지 식품류가 있습니다. 특히 충격이 계속해서 압력이 왔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를 해야 되는 부분으로는 당연히 이제 예상하시겠다시피 필수 소비재 산업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필수 소비재에 대한 ETF가 어떤 것이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브리지워터의 밥 프린스님께서 얘기하셨던 부분 중에 가장 흥미로웠던 얘기는 사실 그 채권의 대안성에 대해서 얘기입니다. 경기에 큰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수익은 계속해서 내고, EPS는 꾸준히, 어쨌든 주당 순이익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이런 주식들이 새로운 채권의 대안이 될 수 있지 않나, 그런 면에서였습니다. 이쪽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XLP가 가장 평균적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있다. 내용에도 아시다시피 S&P 500 내의 필수 소비재 주식들을 시가총액 비중으로 추정하는 ETF입니다. 굉장히 운영한 지도 오래됐고요. 운용 보수도 0.13%로 괜찮은 수준입니다. 거래되는 볼륨이나 굉장히 많죠. 지금 자산 운용 규모나 PER이나 PBR도 어쨌든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서 미국의 S&P에 포함된 필수 소비재에다가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좀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고요. 구성 종목으로는 P&G, 펩시코, 코카콜라, 월마트, 알트리아는 말보로, 몬델레즈, 코스트코, 필립 모리스, 콜게이트, 킴벌리 클라크, 시가총액 비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총 10가지, 상위 10가지의 가중치가 70.89%, 약 70.9%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S&P 500에 어쨌든 전반적으로 다 이기는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XLP 자체도 경기 방어주임에도 불구하고 퍼포먼스를 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만 좀 비교를 해봤는데요. 포트폴리오 상을 이렇게 두 개를 나눠서 본다면, 그 총 10가지의 가중치가 그러니까 상위 10개의 가중치가 32.9%, 총 10가지의 가중치가 40% 가까운 차이가 나죠. RHN은 그냥 동일 가중이기 때문에 똑같이 3.N%, 여기서는 시가총액 비중으로, 시가총액의 무게 비중으로 나뉘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생기는데요. 구성 종목을 좀 더 자세히 본다면, 어쨌든 컨슈머 디펜시브에서 경기 방어제로, 소비재로 가장 방어적인 주식에 투자가 되어 있고, 70.66%가 아까 말씀드린 총 상위 10가지의 주식에 다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앞부분의 가지는 다들 아실 것 같아서 짧게 넘어가고, 이후에 알트리아나 몬델레즈와 코스트코, 필립 모리스, 콜게이트, 킴벌리, 에스티로더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P&G는 워낙에 잘 아실 거고요. 유명한 걸로는 페브리즈나 다운이나 등등이 있죠. 펩시는 콜라만 파는 것이 아니라 식품 부분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 스타벅스는 여기 있는 이유가 RTD
레디 투 드링크 제품들을 펩시코가 같이 판매하면서 스타벅스도 브랜드 중에 하나로 볼 수가 있고, 도리토스나 치토스 같은 것이 총 포함해서 식품 부분에서 나는 영업이익이 많이 늘고 있어서 영업이익 자체로는 코카콜라를 현재 상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마트, 코카콜라, 알티리아 그룹과 밑에서 보여드렸던 필립 모리스 인터내셔널 같이 말씀을 드리자면 말보로와 팔라멘트, 줄 같은 데에다가 투자가 돼 있고 담배 회사고요. 이것은 과거에 크래프트 푸드였는데 현재는 이제 몬델라즈 그룹으로 이름이 바뀌어서 몬델라즈고요. 얘는 콜게이트 치약을 처음에 만든 회사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포트폴리오 자체는 굉장히 분산이 잘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좀 눈에 띄었던 부분이 인도 시장에서 치약 브랜드별 시장 점유율이 콜게이트가 많이 가져가고 있는 것을 보고, 최근 자료라고 평하기는 그렇겠지만 시장 점유율을 상당히 많이 가져가고 있다는 점. 그리고 킴벌리 앤 클라크는 좀 익숙하시겠지만 참고로 유한 킴벌리는 유한양행이 30, 킴벌리 클라크가 70%의 현재 지분을 가진 회사입니다. 하기스라든지 주방 스카트 등등 많은 필수제 판매 기업이고요. 에스티앤 로더 같은 경우는 이제 스킨케어와 메이크업 브랜드로 볼 수 있고, 뭐 터미 hil피거나 맥이나 등등 스킨케어와 메이크업 쪽으로 상당히 많은 포지션을 가지고 있고, 미국과 아시아 태평양, 유럽, 중동, 아프리카에 잘 분산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거는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XLP랑 나스닥이랑 S&P 500이랑 다우지수랑 놓고 비교를 해봤는데요. 검은색 차트가 XLP입니다. 그런다고 봤을 때 올라갈 때는 많이 올라가진 않지만 떨어질 때는 상당히 방어를 해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완만한 그래프이기 때문에 안전한 투자 그런 상황이 필요하다면 XLP를 일부 포지셔닝을 가지시거나, 혹은 이제 저같이 좀 장기 투자를 오래 할 수 있고 뭐 리스크를 좀 감내하실 수 있다면 현금 비중을 늘렸다가 다른 성장 주식에 투자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어쨌든 XLP가 가지는 매력이 브리지워터의 바프린스가 얘기했듯이 채권의 대체제로서의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괜찮은 ETF인 것 같아서 한번 소개를 드려봤습니다. 마케팅 본업을 하면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두서없이 정리를 하게 된 것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봐 주시고 알아봐 주셔서 유튜브를 확인할 때마다 즐거운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되시고요. 내일 또 새로운 알려드리고 싶었던 그런 내용을 가지고 내일 또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바른이었습니다.